그냥 사라지고 싶다. 혹시 그냥 이대로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죽고 싶은 건 아닌데 아무도 날 찾지 못하는 곳으로 사라지고 싶은 때요. 진짜 갑자기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거예요. 결국엔 나마저 싫어져 어딘가로 도망가고 싶은 답답함이요. 저는 이러한 답답함 때문에 혼자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내성적이고 사람도 무서워하고 낯선 환경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힘들 때마다 갑자기 어딘가로 떠났어요.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뿌리를 내려 누군가와 이어지지 않아도 되고 언제든 다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떠날 수 있다는 것에 위로를 받았어요. 반복되는 일상, 감당하기 어려운 책임감, 인간관계의 피로감 등으로 인해 현재의 삶을 전부 초기화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강렬한 욕구를 느낀 거죠.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하는 현상을 리셋 증후군이라고 한대요. 일상에서 쌓이는 스트레스와 사회적 압박, 자신이 원치 않는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이런 현상을 유발한다고 해요. 기억에 남는 일본 예능이 하나 있는데요. 사람을 찾아주는 프로에 어느 한 남자 개그맨이 출연해서 어렸을 적 사라진 아버지를 찾아달라고 해요. 어느 날 정말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지셔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도 도저히 짐작조차 가지 않아 답답해했어요. 성인이 되고 아버지가 사라지신 지 몇십 년이 흘렀지만 포기할 수 없다며 만약 살아있다면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어 아버지를 찾기 시작했죠. 결국 찾았는데 어이없게도 사는 곳과 멀지 않은 번화가의 다리 밑이었어요. 노숙자로 살고 계셨던 거죠. 그 사실 자체로도 힘이 들 텐데 겨우 인터뷰에 응한 아버지의 사라진 이유가 충격적이었어요. 그냥 모든 게 싫었다. 나를 둘러싼 모든 것에서 도망치고 싶었다. 그러고는 자신은 돌아갈 생각이 없으니 더는 찾지 말라는 식으로 인터뷰가 끝나요. 일본에서는 흔히 인간 증발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실제로 있다고 해요. 다양한 이유로 모든 흔적을 지우고 사라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업체도 존재하고요. 사라지기를 선택한 사람들의 이유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할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나 심리적 부담, 관계의 어려움처럼 그들 각자의 삶에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고 지금의 자신을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 선택으로 사라지는 경우가 많죠.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기보다는 그 선택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과 그들이 겪었을 내면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한 개인이 그런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건 단순한 회피보다는 생존에 가까운 절박함이 반영된 것이기도 할 테니까요. 물론 이렇게 사라지는 것이 당장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선택 자체가 또 다른 상처나 고립을 가져올 수도 있겠죠. 앞에서 말한 일본 예능의 사례처럼요. 저는 예민한 기질 때문인지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저를 포함한 세상 모든 것에 거슬리는 게 많은데요. 반복되는 책임감이나 일상의 무게를 견디기 어려울 때 모든 것을 초기화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내성적이고 조심스러운 성격인데도 나를 아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져 자유로운 모습으로 지낼 수 있는 낯선 곳에서 오히려 더 편안함을 느끼더라고요. 혼자만의 여행은 현재의 책임감에서 잠시 벗어나 스스로를 새롭게 정비할 기회가 되기도 하고 자신을 다시 바라보며 진짜 모습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답하고 나를 짓누르는 압박감에 훌쩍 여행을 떠나고 낯선 곳에서 끊임없이 걷고 음악을 들어요. 우연히 들른 카페나 바에서 좋은 노래를 알게 되고 그 노래를 들으며 보내는 시간들이 부담을 덜고 자신을 돌아보는 치유의 과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또한 리셋의 한 방식으로 의미 있는 경험이 되더라고요. 들으면서 많은 감정과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리셋 증후군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흔히 그들이 지닌 감정적, 심리적 압박을 해소할 만한 안전적인 방법을 찾지 못해 극단적인 형태로 새로운 시작을 갈망하는데요. 그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도망친 곳에 낙원이 없다는 유명한 만화 대사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스스로의 삶과 직면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인 것처럼 도망치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겠죠. 그래도 때로는 도망치는 것 자체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너무 힘들어서 그대로 버티는 게
삶을 더 고되게 만들고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도망친다는 게 꼭 패배가 아니라 숨을 고르기 위한 시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짧은 여유 속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할 기회도 생길 수 있고요. 자신을 더 존중하고 회복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향하는 전환점을 만드는 과정이라면 그건 의미 있는 도망일 거예요. 너무 힘든 지금이라면 조금 멀어져서라도 숨 쉴 공간을 찾아보는 것도 나를 위한 용기일 겁니다. 생각보다 도망치는 사람은 드물어요. 뭐라도 손에 쥐고 있다면 그걸 놓는 건 쉽지 않으니까요. 결국 낙원은 허상이고 달라진 것이 없어 보여도 그 시도 자체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쌓이다 보면 낙원을 만들게 되는 거죠. 도망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도망 자체를 하나의 용기 있는 선택으로 바라보고 그 선택이 쌓여 언젠가 자신만의 낙원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도망치고 싶은 충동이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삶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일 테니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숨 고를 시간조차 없기에 도망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살아가려는 진지한 선택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도망치고 싶을 땐 도망치세요. 잠시 숨을 골라봐요. 도망친 곳이 내가 바라던 낙원이 아니라면 그렇게 용기 냈던 하루들로 나만의 낙원을 만들어내면 돼요.